최근 뉴스를 틀었다 하면 쏟아지는 소식 중에 왜 그렇게 사기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신 고수도 이와 관련된 고수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먼저 한번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 좀 도와드리고 또 혹은 본인은 의도치 않게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받는 뭐 그런 분들도 도와드리는 최용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 최용구 변호사님에 대해 좀 살펴봤더니 보니까 다루는 사건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맡아본 그 다양한 사건들 중에 네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예. 있는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네. 사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정보에 대한 사기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주식 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문자가 매일 옵니다. 무슨 종목 올라타세요. 뭐 이런 정보가 매일 오거든요. 예, 이런 문자 오면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생각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정보라면 자기들이 하겠죠. 네, 그 연락 오는 것 자체가 일단 의심스러운 일이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불러주는 주식을 사라. 그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혹은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넣으면 투자금을 이만큼 주겠다라고 리드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리딩 사기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턱대고 모르는 사람이 리드해가지고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러면 약간 의심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 안 어떻게 하죠. 넘어가지?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리딩 사기에서 편취해내는 그 수단들이 좀 있는데요. 네네. 뭐 전형적인 게 그 메신저 방에 바람잡이를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서 자기 계좌도 인증을 하고 또 여행 간 사진도 좀 하고 네네. 또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가 넣은 돈의 수익률도 보여주고요. 로그인도 할 수 있게 하는 피싱 사이트도 만들고요. 뭐 굉장히 치밀합니다. 엄청 말로만 하지 정교하네요. 않습니다. 정교하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돈을 찾고 싶잖아요. 그럼 혹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걸 찾거나 잡을 수 있나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런 건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고소를 한다는 거는 크게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면 이제 형사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먼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리딩 사기 방에서 리딩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사람이에요. 허무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허무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형사고소에 잡기는 뭐 불가능해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고소를 왜 하냐면 이제 돈을 받기 위한 계좌를 제공했을 거고요. 그 계좌의 제공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같이 공범으로 잡아달라고 고소장에 쓰면 네네네. 뭐 계좌 영장 받아서 계좌를 추적하다 보면 네. 잡힙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고소를 좀 진행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뭔가 이제 준비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기 사건은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줬다라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속아서 돈을 줘야 됩니다. 아, 그분이 중요하네. 예, 내가 돈을 주는 이유가 속아서 줘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속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녹음 파일일 수도 있고 뭐 메시지일 수도 문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쫙 스크린해서 그 증거로부터 주장을 정리하는 게 때로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사기는 그래도 내가 좀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욕심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할 전세 사기는 내가 집이 없어서 남의 집을 좀 빌려서 살려고 하는 행위였는데 전세금을 사기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이 전세 사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요? 이미 전세 사기까지 간 정도면 임대인의 자력이 없는 경우거든요. 임대인들은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돌리던가 자기 다른 재산을 갖고 와서 보증금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결하신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있죠.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그 확정 판결을 통해서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형사고소를 했더니 어떻게든 돈을 갖고 온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임차인들끼리 좀 힘을 모아서 그 건물을 낙찰받는다든가 아, 그것도 괜찮다. 예,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LH에 이 건물을 매각시켜서 네네. 돈을 받은 경우도 있죠. 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해결할 수는 있네. 법적으로, 법적 외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죠. 결론적으로는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고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별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수법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사기 사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뢰인의 말 듣는 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직접 경험도 해야 되고요. 네. 예전에 했던 사건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요. 또 최근에 나온 판례도 좀 봐야 되고요. 야,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구나. 예. 그 기초를 다져야 또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고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할 때마다 케이스가 쌓이잖아요. 맞아요. 나의 맞습니다. 경험이 되니까. 자, 또 다른 혹시 고수님의 자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자산은 어렸을 때 운동선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자영업도 좀 하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 사실관계를 아는 건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이기 때문에 네. 의뢰인의 말을 듣는데 많은 좀 시간을 쓰고요. 네. 필요하다면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그리고 또 찾아주시면 또 경험이 쌓이고 이런 순환들이 되면서 저희 노하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다른 경험, 뭐 운동도 하시고 자영업도 하시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가 된 케이스이신데 그럼 계기는 뭐예요?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꿈이었어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뭐 부상도 있었고 한계도 좀 느꼈고요. 그런 걸로 운동을 그만두면서 네. 그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직접 공부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셨습니다. 한 6개월, 1년 이 정도요. 아, 그 기초 지식을 직접 그 당시에 못 공부하셔가지고. 쫓아갈 것 같으니까. 예, 아버님께서 본인이 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우셨구나. 맞습니다. 예, 직접 공부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아마 대단하시다. 그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죠. 야, 정말 훌륭한 아버님이 계셔서 이 자리에 오셨네요. 제가 예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 붙고 네. 2차 시험 보기 직전에 좀 돌아가셨어요. 고수는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사기는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책에 쌓여서 계속 시간만 보내시지 말고 저 같은 사람 혹은 저 아니더라도 다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